아무래도 많이 안 왔더라고. 저도 시골 갔었는데 딴 때보다는 그죠? 다 오지 말라겠다고 좋다고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일단 그 프린트 나눠준 거 먼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구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예요? 겸용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세 그죠? 우리가 겸용주택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몰라? 이게 답이 다 적혀 있네. 한 동이란 말이 있고 한 구란 말이 있습니다. 한 동과 한 구 그죠? 근데 한 동이란 말은 이렇게 건물 전체 한 동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 식당이 있고 주거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한 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그냥 구분 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따로따로 갑니다. 세금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한 구는 이렇게 한 층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학원도 지금 한 층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이것도 한 구고 안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평수 넓으면. 복도 중간에 있고 여기 이렇게 뭐 출입문 있고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걸 한 구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주거와 그다음에 주택 안 하고 여기 사무실용 쓰고 있다. 같이. 그럼 이때 이제 용도가 주거용이 얼마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을 쓰고 있으면 뭘로 본다? 전체 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용주택 하면 한 동이냐 한 구를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다음에 이번 토지는 용도에 따라 벌써 이게 왜 아직 지금 과표 안 했는데? 그죠? 지난주 거 저거죠? 그죠. 그걸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번 주, 이게 저희 다음 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수업을 여기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네요. 이거 어쩐지. 제가 이걸 앞쪽 걸 했어야 되는데. 앞쪽 게 근데. 요거죠, 이거. 그죠? 이거 아니에요? 주문했죠? 오늘 건데 그 진도가 제가 오늘 거기 맞는데 진도가 저기네요. 지난주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프린트를 오늘 저기를 나눠줬네. 안 했다고요? 다 안 했다고요? 이거 안 했나요? 이거 한 것 같은데? 했어요. 하고,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하고 과세표준 할 재산세 할 차례에서 그죠? 저건 한 건데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진도를 여기 나갈 차례거든요. 과세표준 할 차례거든요. 그죠? 그 프린트는 지금 프린트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나눠줘가지고 프린트가 참 그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하도 한 주 쉬어서 그래요. 그죠? 명절 때 한 주 쉬는 바람에 여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자, 교재 그냥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그죠? 과세표준 그렇죠? 그 가이노트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필기하신 분 여기다 그냥 칸만 채우면 되는 거죠. 자, 얘가 보시면 과세표준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먼저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지금 재산세 배우고 있어요. 재산세 그죠?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보유.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양도세는 사고 팔았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은 금액을 얼마에 사고 팔은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보유세는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누가?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우리 두 개 배웁니다. 얘하고 종합부동산세 그죠? 그 두 개는 원칙적으로 다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럼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한다는 얘기죠. 국가지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금을 계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걔네들도 모르죠. 왜? 거래 금액은 일단 없으니까. 근데 세금은 과세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걔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지자체가 직접 세금 계산할 때 그 부동산에 과세할 때 기준되는 금액들을 자기들이 생각해서 결정해서 공시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했어요?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 공시된 가격 용어를 어떻게 쓴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기준시가가 있고 또는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 있다는 거죠. 국세에서부터 이 말 쓰고요. 지방세는 이런 말을 씁니다. 국세는 똑같은 얘기를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 부르거든요. 물론 이제 그 특징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국세인데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걔네들은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이제 보통 종부세 가면 다 뭐라고 해요? 공시가격 합계액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용어는 근데 같은 얘기는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지금 얘는 지방세니까 뭘로 가겠어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러면 이때 공시가격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에서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토지 하나하나 개별 땅의 가격을 공시한다는 거, 필지별로 공시하는 거고요. 그죠?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개별 주택 하나하나 가격을 공시하는 거고, 공동은 같이 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간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공시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죠. 자, 원칙은 그런데 보시면 얘가 예외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에 공정 이걸 곱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다 곱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만 곱해요? 토지, 건축물, 주택만 곱합니다. 그러면 선박 항공기는 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뒤에 공정시장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말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 아닌 경우는 이 공정시장가의 이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토지가 나왔어요. 그럼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맞을까요? 어떨까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X죠? 그죠? 왜? 토지가 나오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고 거기를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부동산만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X입니다. 왜? 재산세 그러면 안 되죠.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긴다니까요. 재산세가 맞으면 얘들도 다 공정을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상의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올 때만 그 말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 얘기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얘기를, 이게요, 내용이 이게 거의 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실제 기출로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많이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아. 이게 뭐 곱한다 이런 건 아는데 확실하게 모르고 약간 2% 부족한 거죠. 의외로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 머릿속에 원칙은 시가 표준액인데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비율을 곱한다는 얘기는요.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공시된 가격을 다 내야 되는데 그게 일정 비율만큼만 부과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혜택을 부동산만 주는 거예요. 이 선박 항공기는 다 100%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비율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이 비율이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뭐야? 이름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죠. 뭐야? 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곱하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비율을 좀 높여서 세금을 많이 걷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세를 낮춰서 비율을 낮춰서 세금을 덜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 토지하고 건축물은 비율이 얘네들은 최저 50에서 90% 범위 안에서 정해 들었어요. 얘네들 50에서 90%. 이 범위 안에서 정하고 주택은 항상 혜택을 줍니다. 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너는 좀 덜 내라 해서 40에서 80. 이 범위 안에서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개정할 때 이 비율을 정했겠죠.
몇 퍼센트라고 정해줬겠죠. 그럼 자, 이걸 정할 때 문제가 뭐예요? 처음에 정할 때 비율을 너무 높이면 조세 저항이 생기고 너무 낮추면 세수가 줄고 그게 지금 싸울 수 있죠. 그럼 양쪽이 문제가 되죠. 그럼 제일 공평한 게 뭐냐? 우리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안 싸우고 싸우지 않고 먹으려면 어떻게 나누면 돼? 그렇죠. n분의 1 해야 되는 거. n분의 1. 그랬더니 n분의 1 했더니 뭐라 그래요? n분의 1 했더니 그래 n분의 1 나는 형이고 넌 동생이니까 n분의 언제가 알지? 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여자들하고 같이 앉으면 책상에 금 긋잖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공평하게 2뼘씩 긋죠? 공평하게. 자, 내 거부터 할게. 2뼘. 너. 됐지? 이죠? 공평하죠? 2뼘씩. 딱 자르면 희한하게 내게 더 넓죠? 분명히 2뼘씩 따졌는데 이게 공평한 거죠? 반땅. 그죠? 반땅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반땅 얼마예요? 여기 반 딱 하면 70%고 여기도 70이고 여기는 60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정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70% 곱하고 주택은 60% 곱합니다. 현재 그럼 우리가 토지 건축물은 70%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고 주택은 몇 프로? 60%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갑니다. 똑같이. 그죠? 그래서 이게 70, 60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토지니까 시가 표준액 아니고 여기다 공정이 나왔어. 몇 프로? 70%. 그죠? 건축물도 똑같이 70%고 주택은 60%로 곱합니다.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죠. 저희.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게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자, 저기서 어떻게 틀려요? 법인 그러면 법인 장부로 가액 입증 이런 말이 나와요. 법인 장부로. 그럼 뭐야? 국수 공판장 해가지고 또 그래 법인은 장부가액 해가지고 맞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취득세에 사실상 취득 가격에 보면 국수 공판장 나오죠. 그거는 취득세액이고 얘는 그런 거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취득세는 왜 국수 공판장에 법인 장부가액 입증되면 그 금액을 인정해 주냐면 취득세는요. 이 큐를 샀어요. 샀죠. 취득했죠. 그럼 얼마에 샀는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법인 장부로 입증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재산세는요.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서서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장부상으로 얼마에 샀는지 입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산 금액을 법인 장부로 입증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세금을 누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 공시가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인이라고 해서 장부가 이런 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죠? 그래서 얘는 개인, 법인 다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나가면 자, 이거 만나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오죠. 오죠. 왜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따로요. 토지의 공시가격 시가표준이 뭡니까? 그럼 개별 공시지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는 그게 분명히 지금 말했잖아요. 토지의 시가표준이 개별 공 이걸 알아요. 이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공정인데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고 이거 마찬가지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의 공정시장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만 외웠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또 틀립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데 얘가 같은 말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양도세 가면 또 기준시가잖아 얘가요. 토지 개별 공시지가. 그죠? 그럼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 이렇게 되는데 그걸 시험을 어떻게 냈어요? 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왜? 토지의 뭐 또 기준시가도 뭐야? 개별 공시지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틀리죠. 시가란 말은 틀리죠. 시가 이건 시가 표준액은 공시 가격 그죠? 이 표준이란 말은 뭐예요? 이게 딱 고정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시가 표준액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표준자 들어가면 뭐예요? 확정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동이 될 수 있다. 일정 범위에서. 우리가 세율도 표준 세율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게 뭐다? 변화가 될 수 있다. 변동이 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틀리니까.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에서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근데 단데 생각보다 확실하게 이해 못한 문제를 틀릴 여지가 되게 많죠. 막상 여러분 시험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내용은 다른 것보다 제일 적거든요. 과표치고는 양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다니까. 그죠? 꼭 내용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교재 209페이지 보시면 209페이지 그 프린트는 거기 아니 뭐지? 저기 30페이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재산세 과표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는 세무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보통 징수므로 재산세 과표는 뭐다? 시가표준액을 기본으로 하며 재산별로 공정시장가입을 곱하여 과표를 계산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산정한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해서 따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토건주 나와 있죠? 걔네들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합니다. 뒷장에 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거기 핵심 다지기에 보면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심화학습에 보시면 그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이 나와 있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으로 풀 것 같고요. 그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걸 시가 같은 말이다. 싶으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211페이지 그 예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 거기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정답 한번 볼게요.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맞나요? 공동주택이면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제 주택이니까 뭐라고요? 시가 표준에게 뭘 곱해요? 주택이니까 공정시장 곱해야 되죠?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잖아요. 60%. 100분의 60. 정답이 4번이죠. 그런데 이거를 안 썼어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 왜?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분한테.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공동주택은 주택이니까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분의 60이라고 나서 틀렸다는 거. 아니 그 주택의 공정시장 가입율이 얼마야? 100분의 60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렸대. 그래서 뭐 썼어요? 그때 뭐 쓸게요? 5번. 5번에 본인이 원하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가 나온 거지.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의 재산세 과표는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서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라? 오 그렇지. 국수공판장 법인 장부. 오 5번. 이때 5번 엄청 많이 썼습니다. 5번 쓰고 다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것만 잘 조심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틀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 세율은 일단 지금 뭐 현재 그 세율이 나온 걸 다 일일이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율 뭐 숫자 외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기분 잘 중요한 거. 자, 일단 얘가 아까 지금 금방 한 거죠. 31개. 이것도 나왔죠. 작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의 공정시장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안 어려워요 문제. 그죠? 이름 맞나요?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가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 아까 한 거잖아. 한 거 X지 X. 이거는 얘가 나와. 이게 나오면 얘는 누구만 된다고요? 토건주만 된다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만 나왔을 때 나와야 된다니까. 얘네가 언급이 안 되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안 그러면 재산세 과표는 가만히 있어봐. 얘도 여기 들어가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오래 아파져요. 말했잖아요. 얘들이 대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박 항공이 돼 있다고요. 걔네들은 아니라니까. 걔는 100%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 아, 공정 나왔다 그러면 토건주가 나올 때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또 틀려요. 느낌이. 이렇게 듣는 거하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거하고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OX 문제를 푸는 거하고 오지선당에 섞여서 푸는 거하고 또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오지선 나는 거 OX 이건 내가 풀어요. 잘 풀어. 근데 그게 5개가 섞여서 문제를 풀잖아요. 또 달라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풀어? 모의고사로 풀어.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자기 푸는 사람 자꾸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생각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극복을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밖에 없어요.
많이 버는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세율은 얘가 이제 일단 지방세는 세율 낮다 그러면 제일 기본이 뭐예요? 가감 조정이 됩니다. 얘도 되고 등록세도 되고 재산세도 돼요. 가감 조정. 이거 진짜 빠졌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러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별 근데 지방자치단체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뭐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상황이 틀린데 세율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이 세금 딱 걷어. 이러면 안 되죠. 경기가 좀 만약에 시골에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세금을 좀 더 걷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표를 정해놓고 세율 정해놓고 일정 범위 안에서 니네들이 뭘 해라? 조정해서 더 걷거나 덜 걷거나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방세는 다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이 가능해. 그 범위가 전부 다 얼마야? 100분의 50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단 가감 조정은 어떻게 한다?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당해 연도만 적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고 작년에 출제됐죠. 이거. 작년에 뭐라고 나왔어요? 3년간 적용한다. 땡 아니고요. 그 해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아니고요. 그 해에만. 그러니까 만약에 은평구에서 올해 재산세를 낮췄어요. 가감 조정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뭐 2년 동안, 3년 동안, 5년간 적용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올해만 적용하고 내년에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정해서 몇 년씩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어디만 있냐면 재산세만 있어. 이 지문이. 해당 연도라는 얘기예요. 취등록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디서 내는 거야? 재산세 자꾸 내는 거예요. 이걸. 뭐 몇 년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세부적인 세율은 안 해오셔도 되는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있어요? 세율이 누진하고 뭐가 있다? 비례세율이 있습니다.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이런 누진세율 뜻이 뭡니까?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누진 그러고 비례세율은 과세표준 크기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 똑같은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럽니다. 근데요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전부 다 비례세율입니다. 전부 다 비례세율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누진이 섞여 있는 거야? 재산세만. 그러니까 이 누진은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누진이 섞여 있고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뭘로만 돼 있어요? 비례세율만 돼 있어요. 재산세는 근데 얘도 비례를 기본으로 하면서 뭣도 있는 거야? 누진도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 말씀드렸죠. 다음 중 재산세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재산세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왜? 얘만 누진이 섞여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낸 거죠. 재산세만. 그죠? 그래서 기본 지방세는 전부 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비례세율로 돼 있는데 재산세는 누진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재산세 누진은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 뭐가 있냐면 여기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있죠. 요 2개하고 주택. 요 3개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개만. 그래서 그 3개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종부세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3개만 종부세를 냅니다. 근데 재산세 중에 누진은 그 3개밖에 없는 거죠. 종합, 별도, 그래서 그리고 뭐 누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세율은 0.2에서 0.5% 얘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누진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번에 기억하세요? 우리 재산세는 전부 다 물건별 과세입니다. 부동산 하나하나에 각각 대금 계산하는데 합산하는 게 딱 2개 있다. 그게 뭐다? 얘하고 얘죠. 예.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이 2개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절대 합산 없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섞여서 막 나오는 거 이게 앞에 배운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면 은평구에 주택 2개를 가지고 있다. 주택 2개.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그 2개의 주택을 A주택과 B주택이 있으면 이 2개를 합해서 계산합니까? 재산세를 따로따로 계산합니까?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그죠? 따로따로 한다 했죠? 은평구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2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 하나, 2개, 2필지 있어. 얘네 둘이 합산한다 따로따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합산은 이 2개만 한다니까요. 여기 2개만 한다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 여기 뭐라고. 합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저를 못 믿더라도 책을 믿어주셔야죠. 책에 여기 합산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죠? 얘네 둘만 합산한다니까요? 그러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합산 안 하잖아요. 얘 이름이 종합합산대상토지, 별도 합산대상토지라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이름이 합산이잖아. 쟤네 둘만 합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합산 없어요. 그러면 분리과세도 어떻게 된 거예요? 두 필지 있으면 이것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한다니까요. 합산 없다니까요. 근데 별도는 만약에 별도 두 필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종합합산 두 필지면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러니까 1억이면 어떻게 돼요? 두 개 합해서 2억 원 곱하기 거기다 공정해가지고 세율 곱해 세금을 낸다는 얘기지. 근데 분리과세는 얘 따로 각각이라는 거죠. 이것만 합산한다. 이거 잘 기억하시게. 자,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틀려? 세대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별은 뭐예요? 본인 것만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하고 부인이 막 금슬이 너무 좋아. 말했죠? 온열 땡볕에 막 땡볕에서 땀띠나게 사는데 그래도 손 붙잡고 팔짱 끼고 다녀. 그렇게 50 넘었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그래서 안 돼. 얘는. 무조건 합산은 뭐예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본인 것만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자별 합산, 얘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그죠? 그래서 세율이 나오는데 원래 재산세가 세율이요. 나온다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순위가 주택입니다. 1순위가 주택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얘네들은 세율 자체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누진세율이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럼 세율은 제일 우선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주택. 주택을 잘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분리과세는 그냥 세율 지금 외울 건 아니고요. 얘는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여기 고율 분리가 있고 저율 분리가 있죠. 얘가 세율이 0.07%예요. 재산세적인 세율이 가장 낮은 게 농지 임야 얘들이에요. 왜냐면 농지는 농작물 경작하는 용도로 쓰니까 농민들이 농사 짓는 용도인데 거기다 세금 보호를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 세율로 갑니다. 그러니까 0.07% 갑니다. 그죠? 그리고 최고 세율이 높은 게 보통 막 4% 이렇게 나오죠. 막 사치성은. 얘 같은 건 4%잖아요. 엄청 높은 거죠. 왜? 얘는 0.07 최저가. 얘는 4%. 몇십 배씩 나는 거죠. 그죠? 그 재산세는 그 문제가 뭐예요?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 계속 내잖아요. 갖고 있으면. 그죠? 계속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세율이. 그죠? 그래서 여기 고율 분리과세는 몇 프로? 4%를 내면 4%.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은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 4%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 그죠? 그얘는 뭐를 해?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4%로 중과세가 되죠. 이건 이렇게 보시는 데 있죠. 닭이, 그죠? 검정닭 이름이 뭐라겠어? 오골개. 그죠? 오골개는 일반 닭 중에 큰 틀에도 골라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걔들만 머리부터 끝까지 걔만 따로 염색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염색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닭보다 비싸다 했죠. 그래서 오골개는 뭐다? 비싸다. 해서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도 4%, 건축물도 4%.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외울 건 아니고요. 그죠? 자, 일단 얘는 이렇게 해서 합산이다 뭐 이런 말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제일 기본적인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굳이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3월달에 보셔도 되고 지금 숫자 외울 거 아니니까. 그죠? 얘를 잘 봐야 돼요. 요 개념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주택이죠. 근데 별장, 일반 주택, 고급 주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별장, 그다음에 별장 이외의 주택 이렇게 나눠요. 세율을. 주택인데 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편을 어떻게 난다고?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이라고 나눕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분명히 주택인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별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세법에서요, 별장과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얘네 둘은요, 이렇게 얘는 전부 다 뭐야?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다. 그런데 얘는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이라 부르고, 늘 주거용으로 평상시 거주 목적을 쓰면 뭐라 그래? 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면요, 별장과 주택은 둘 다 무슨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죠?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용도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주택이 될 수 있고 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사는 아파트는 세법상 별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거용 건축물 대표 주자가 아파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왜 주택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늘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주택인 거지. 그지 만약 아파트를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그럼 걔는 별장이 돼서 중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별장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취득세 중과세도 되고 막 그렇죠. 재산세도 중과세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용도에 따라 나누니까 그러면요 아파트를요 평상시 거주목 쓸 땐 주택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별장 용도 쓰면 그때는 또 따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과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얘는 모든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별장은. 하나만 달라요. 뭐 세율. 세율은 얘가 사치성이잖아. 그래서 4%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별장은 세금 과세할 때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 한꺼번에 계산한다. 토지 따로 별장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 토지 건축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얘는 다 누구랑 똑같다고요? 주택하고 똑같다니까요. 주택은 과세할 때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해요. 한꺼번에 계산해요. 한꺼번에 됐잖아요. 주택은 항상. 별장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납기도 같고 다 같아. 시험에 뭐라 하나요? 별장의 납기는 주택의 납기와 동일하다. OX. 별장이 나쁘게 하는 주택과 동일하다. 같다. OX. 맞다니까 같다니까 다 같다니까요. 뭐만 달라요? 세율만 사치성이라 4%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지. 요 개념을 잘 정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얘가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누진으로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누진 3개 있다 했죠?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리고 뭐? 주택. 이 3개만 누진이고 얘네 셋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해서 나중에 이따 배울 건데 종합부동산세 주택은 대상이죠. 근데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얘는 비례세율이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그게 나오는 거죠. 왜? 세율이 4%예요. 재산세를 4%를 내. 그리고 난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내. 이게 무슨 재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면 뭘 안 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안 해요. 자, 그리고 얘 조심해야 돼요. 고급주택이죠. 우리 취득세 볼 때 별골 5선주, 사치성 계산. 그죠? 취득세 중과세죠. 자, 재산세는 중과세 없습니다. 얘는 그냥 똑같이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누진세로 갑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 옛날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내요, 시험을.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러면 얼떨결에 그렇지 별꼴로 선주 사치성이니까 니는 4% 해서 맞았어. 이러면 안 됩니다. 별장은 4%인데 고급주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절대 중과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선생님 그럼 일반 주택이나 고급 주택이나 뭐 재산세가 똑같지나 안 똑같죠. 왜? 얘가 더 비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로 돼 있어?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과세편 시가편이 높으니까 세율이 높아져서 일반 주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는 그래도 막 더 비싸.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뭘 내요? 종합부동산세를 냈겠지. 왜? 여기서 이제 공시가 6억 초과되면 또 뭐 또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일반 주택하고 같이 가긴 하는데 세율 자체가 어차피 세율은 같아도 얘가 세금을 더 내게 돼 있고 거기다가 또 더 금액이 커지면 뭐 또 나와?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중과세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재산세 중과해버리면 또 얘도 나중에 종부세 부과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고율로 과세가 되면. 그래서 여긴 중과세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거 섞어서 문제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면 자,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으로 나누는데 별장은 사치성이라 세율이 얼마라 가고 4%라 가고 일반 주택은 누진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별장은 모든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고 뭐만 다르다고요? 세율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급 주택 따로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뭘로 간다? 누진세율로 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는 212페이지에 뭐 재산세 세율 그래가지고 나와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뭐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뭐 탄력세율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토지는 세율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214페이지 주택 보세요. 214페이지. 자, 1번 별장, 2번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장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분의 40. 그래서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누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며 토지 건축물 가액을 합한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토지 건축을 합한다는 얘기는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주택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 일반적인 주택은 두 개 앞에서 누진이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급주택 포함. 그랬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고급주택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간다. 중과세 안 한다. 그걸 잘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에 맞고 틀리는 게 별거 없어요. 이걸 다 듣긴 들었는데 공부도 했는데 뭔가 정확하게 이를 분석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외우긴 했는데 정확하게 구분 못하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려워서 난 이해를 못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맞추면 돼요. 그럼 안 떨어져 시험은요. 근데 뭐 자꾸 이렇게 막 어려운 거 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이해가 안 가. 왜 그 어려운 걸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 어려운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러분이 내가 말했잖아. 우리 고득점에서 뭐 나중에 수석할 것도 아니고 수석해도 발표 안 나요. 이런 100점 맞아도 발표를 안 해. 아무도 몰라. 내가 100점 맞았는데 몇 점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때 내가 그냥 프랭카 들고 나 이번에 100점 맞았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붙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어려운 건 해면 시간은 많이 들어가고 그죠? 투입의 산출이 너무 약하잖아요.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맞출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이 공부를 이렇게 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단순하게 가면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건드리는 거야. 이것저것 얘도 건들고 쟤도 건들고. 왜?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막 불안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를 보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자료 같은 건 욕심 많고 막 이런 거죠. 저는 딱 볼 때 자료는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그죠? 그거 그리고 특강 하게 되면 만약에 특강 한다 치면은 뭐 그 이론 특강 중 하나, 그 끝이에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 100% 1000% 붙어요. 그것도. 근데 왜 떨어져요? 그것도 모르니까 떨어지는 거야. 맨날 얘기하잖아. 뭐 이것저것 보면 뭐야 아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료만 봐는 뭐에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 된다니까요. 제가 학원 다닐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는 그냥 동영상도 없고 그냥 오로지 기본서 하나예요. 그래 다 붙어. 고득점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공법 37개만 했다고. 그렇게 공부하고도 그렇게 맛있어요. 왜? 그냥 나 하기 나름인 거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계속 보라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라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것저것 보지 말고. 요즘에 너무 좋아 상황이. 그러니까 막 인터넷 다 깔고 여기저기 다 걸쳐 있어. 막 100개씩 막 무슨 어디에서 막 누구 다 걸쳐 있어. 공짜니까. 저는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선생님 자기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제 강의를 듣지 마세요. 대신에 다른 사람 강의를 하나만 들어. 근데 뭔가 아쉬워서 제 것도 듣고 또 다른 사람 것도 들어. 이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좋아요. 그건 떨어지는 비결이에요. 차라리 한 몇 걸 포기하고 한 몇 것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과목별로 어떤 선생님 난 저 선생님 마음에 들어,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선생님 걸 포기해버리고 아예 제끼고 다른 선생님 하나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붙어. 근데 2개를 걸치고 3개 걸치면 100% 떨어져요. 시간이 없잖아요. 왜? 적은 과세 강의 스타일도 틀리고 자료도 틀리고 그잖아요. 그러면 그 성향 다 틀리는데 그걸 언제 적용할 거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근데 보면 막 학원 다들 가봐야 딴 데 가면 막 동영상 막 틀어놓고 막 들어가면 막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면 세법은 안 듣죠. 다 대부분 다른 거 하겠죠. 민법이나 공법. 그러면 다른 선생님 거 막 틀어놓고 듣고 있는 거야. 강의실에서.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수업은 또 들어와서 학원에. 그리고 틀어놓고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다른 선생님 거 듣고 앉아서 동영상을.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수강생들 안 들어요. 여러분은 제가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건 제 말이 100% 맞아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10명 보면 그렇게 붙는 1명 정도, 1명, 2명, 나머지 다 떨어져.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만 보면 돼, 하나만. 그럼 된다니까, 그죠?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고, 답답해서 그래요. 아직 그냥 많은데, 이게 100% 붙는 시험인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별장 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주택 부속 토지 산정 범위 나오죠? 우리 지방세는 무조건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작년 시험에 20배 이렇게 나왔죠? 자,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난 이 3월 달에 다시 정리할 거고요. 7번에 고급주택 나왔죠? 맨 밑에. 얘는 초과 누진이에요. 고급주택 별도 중과세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215페이지 맨 밑에 탄력세율 나오죠? 탄력세율. 아까 100분의 50 가감할 수 있다 했죠?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세율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가면, 이게 지금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되게 쉽잖아요. 그죠? 가감한 세율은 해당 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땡. 틀렸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보시면 지문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대충 봤다는 거지. 엉뚱하면 열심히 보는 거지. 근데 이건 난이도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따지면 난이도가 없잖아요. 나오면 무조건 이건 틀린 거잖아. 근데 이걸 잘못 풀어버리면 이 지문 하나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리는 거잖아. 왜? 이걸 맞았다고 해버리면 잘못 생각한 거잖아. 그죠? 그럼 그 문제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런 것들은 절대 기본적으로 이런 지문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느끼는 이 수준이 있죠. 이건 그냥 할만하네? 이게 16문제 중에 10개는 나와요. 느낌으로 딱 봤을 때 10개 정도는 그래 이런 거네. 근데 이걸 못 맞추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10개는 맞는 거죠. 아무리 해도 실수만 하면. 그죠? 자, 이제 보통 징수. 징수반부 얘는 보통 징수에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 그죠? 자, 고지서 나옵니다. 자, 토지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내냐면 9월 달에 냅니다. 이 9월 달에. 참고로 요거를 납부 기간이라고 그래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부 기간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거예요. 납기 개시가 뭐예요? 개시. 시작 이제 나 개시도 못했어 그러잖아. 마수도 못했다 그런 얘기죠. 개시. 그죠? 시작하는 날. 그럼 여러분 우리 고지서는 미리 보낸다겠죠? 자, 우리가 하는 건 10일 안에 하고 걔네가 하는 5일이라겠죠. 그럼 고지서는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니까 며칠 전에 보내야 돼? 5일 전에. 언제? 납기 개시 5일 전이죠? 그럼 납기 개시가 언제요? 9월 16일이 개시일이죠? 그럼 이거 며칠 전에? 5일 전에 보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 미리 보내야 내가 받아놓고 가지고 있다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자, 얘를 굳이 얘기하면 이 30일을 뭐라고 하냐면 납부 기한이라고 하죠. 기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 기한 지난 날로부터 어쩌고 나오는 이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납은 납부 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할 때 기한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근데 이걸 구분해서 처음에 바뀌어서 이렇게 내진 않지만 요 말 뜻이 개시일이니까 그 전에 미리 5일 전에는 보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고 주택은 어떻게 냅니까? 주택은 세금을 반씩 냅니다. 반씩. 그죠? 2분의 1은 7월 달에 내고 2분의 1은 9월 달에 냅니다. 주택은 반씩 내요.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인은 7월에 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얘죠. 얘는 딱 봐도 주택은 하나인데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좀 약간 불합리하죠. 세금 5,000원 나왔는데 2,500원은 7월 달, 2,500원은 9월 달. 이건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가 있다?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주택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20만 원 이하면 이렇게 돼요.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7월과 9월 중에 몇 월 달? 7월 달. 여러분 만약에 7월, 9월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몇 월 달이지? 7월 달에 걷나? 9월 달에 걷나? 그러면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우리 말고 과세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가고 싶다 했어요? 늦게 가고 싶다 했어요?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7월, 9월 중에 몇 월 달이거든. 7월. 우리는 늦게 내고 싶지. 근데 여러분 입장으로 내 입장은 늦게 내고 싶어. 그럼 9월 달이겠지. 그죠? 그럼 안 됩니다. 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과세권자가 자기들 입장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했겠죠. 어쨌든. 그죠? 항상 세금 올림픽 빨리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냐면 만약에요. 20만 원이면 무조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럴 수 있죠. 19만 원 나왔어. 그랬더니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또 동네가 가난해. 그 지역은 다. 그죠? 그러면 19만 원도 내는 것도 부대끼인데 한꺼번에 다 내래. 그럼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무조건 한꺼번에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니네 상황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가 나와도 2분의 1씩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하라는 얘기지. 대신에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얼마 이하일 때만 그렇죠. 2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뭐라? 2분의 1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나와요. 주택은 납기가
2분의 1은 7월, 2분의 9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올 때 항상 앞에 징수세 가로치고 20만 원을 초과함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왜요? 그 단서정을 안 집어넣으면 이걸 가지고 항의하죠. 그 말이 없어. 그럼 2분의 1씩. 그럼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야, 20만 원이면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20만 원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이게 잘못됐네. 그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문제를 낼 때는 가로에다가 해당 년 징수액 2분의 1을 아니 20만 원을 초과함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럼 무조건 20만 원 초과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씩 해서 맞는 지분이죠. 그죠?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출제위원이 그래도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걸 고쳐요.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고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서 좀 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야? 9월 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틀착해. 그러면 요거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요. 근데 이제 인간성이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뭘 고쳐? 얘를 그대로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이면 이렇게 내버려요. 그럼 이거는 낙엽이 우수수예요. 토지 아니잖아요. 주택이죠. 근데 이게 토지분은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금방 보일 것 같죠? 안 보여요. 이거 쑥 지나가다 의심하려다가 얘가 딱 보이면 얘는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부터 어때? 20만 원이면 그렇지. 더 빨리 7월 달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20에 딱 걸리면 여기서 끝난 거야. 이미. 왜 여기서 걸려야 되거든. 토지분 한 순간 얘는 틀렸어 그랬는데 넘어갔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다 맞췄다고 골라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 내게 되면 이런 거 내보거든요. 일부러. 심지어 저는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얘기를 해줘요. 학원에다가. 제가 강의할 때 이번 주 일요일 날 저기 내일 모의고사 보시죠? 그거요.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 내일 보는데 오늘 얘기하면 그렇잖아. 일주일 전에 얘기해줘요.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때 분명히 제가 질문하면 고개 숙이는 분들이 있을까? 그분들 틀린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얘기하죠. 진짜 반은 틀려. 왜? 내 생각이 아닌 줄 알았거든. 자기는 맞출 줄 알았거든. 진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어려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죠. 한 번밖에 안 봐서 그런 거지. 그죠? 몇 번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다음에 2번, 3번 틀리면 그다음부터 안 틀리지. 틀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토지분 아니고 주택만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씩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220페이지에 그 6월 1일 돼 있고요. 납기 나오죠. 토지 9월달, 건축물 7월달, 주택은 2분의 1씩. 그래서 거기 20만 원 이하면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양가리면 수시부가징수라고 돼 있죠. 그건 뭐예요? 만약에 누락이 됐다. 재산세를 누락을 시켜서 해당 시공고에서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발견하면 발견 즉시 그때 부과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납세지는 외우는 거 아니라 했죠, 여러분. 납세지는 뭐만 기억하라 했어요? 이걸로 기억했죠. 인세, 물세, 국세, 지방세. 그래서 국세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낸다. 근데 얘는 어디다 내요?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고 지방세는 무조건 어디야? 물건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건 이렇게 했죠. 그럼 지방세, 우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부동산 다 어디다 내요? 그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죠.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여러분은 은평구니까 주소가 은평구로 돼 있으면 국세는 다 어디? 은평세무서 관할이다. 그죠? 자,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은평구에 있죠. 재산세 어디다 내야 돼요? 은평구에다 내야 돼요. 물건의 소재지, 은평구청.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납세지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라고 돼 있지. 오른쪽 선박 항공기는 선박은 선적항, 항공인이 정치장 그러는데 사실 얘는 시험에 나와도 정답을 안 냅니다. 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험에 납세지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1, 2, 3번 토지 건축물 취득이죠. 요거 내고 다른 거 2개 내가지고 그때 정답이 주택이었어요. 틀린 걸 알아 해서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공구 이렇게 냈어요. 틀렸죠? 소유자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되고 주택 소재지 이렇게 하는 거죠. 선박은 선적항은 그 선박은 등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 등기하는 항구 장소 거기를 말하고 항공인은 등록을 해요. 그 등록하는 장소를 정치장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김포공항이 인천공항 인천 옮겼잖아요. 국제선으로. 그죠? 근데 옮겨가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김포공항이 김포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어디다 내?
김포시에 거기다 있겠죠. 근데 걔가 옮겨가 이사 가버려. 그러면 재산세를 묶었잖아. 그죠? 왜? 등록장 옮겨버리니까 김포시 입장에 타격이 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 가는 건 좋은데 조금만 늦게 가면 안 되겠니? 옮기는 거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올해까지만 나한테 재산세 내주고 내년부터 거기다 내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실제로 옮겼는데 이제 등록을 좀 늦게 하는 거죠. 그쪽에다. 그죠? 왜? 날짜만 6월 1일 지나서 해주면 옮겼어도 그 해 재산세 어떤 해? 김포시에다 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납세지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게 크잖아요. 걔는 항공이 비싸니까 세금도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게 크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나가면 없어지면 뭐 시공은 타격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기업체 막 그 공장 같은 인수 막 유치하려고 하는 게 걔네 오면 세금 엄청 내거든요. 삼성 같은 거 한번 이따가 딱 떠나보세요. 거기 다 폐허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수원이 삼성 때문에 그게 큰 거죠. 삼성이 안 갔으면 수원은 그게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 때문에 엄청 지금 대도시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렇다니까. 평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아산 탕정도 만약에 그 삼성 떠나보세요. 그지 되는 거예요. 걔도 한동안 삼성 떠난다 해서 막 난리 났었어요. 그쪽에. 공장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럼 거기 딸린 식구가 엄청나거든요. 그죠? 시가 문제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죠. 그죠? 그게 크죠. 자,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그죠? 고지서 날라와서 거둬가는 건 다 보통 징수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아니, 걔네가 하는 거니까 납기 기시일일 5일 전에 발부를 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양가로 3번에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병기란 말이 뭐예요? 병기? 나란히 적어 그런 뜻이에요. 그죠? 나란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여기에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나란히 적어서 고지서에 같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뭐냐면 화재 위험이 높은, 자, 불이 나면 뭐라고 했어요? 소방 설비를 이용해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방 설비 운영할 때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 돈을 네가 내란 얘기야, 일부. 왜? 네가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이니까 불이 나면 뭐 그 소방 설비를 이용할 확률을 네가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그 비용의 일부를 네가 내라 그래가지고 그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고지서에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해당이 되는 사람만.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 나올 때는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왜? 토지는 화재와 관계없잖아. 그죠? 건축물 같은 거, 다중 이용 건축물 이런 것죠. 여관 같은 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여관 나올 확률이 많겠죠. 그죠? 뭐, 그 집에 방이 50개면 말했잖아. 방이 50개면 모르는 남자애들 투시 막 들어가잖아. 뭐 진입도 아니니까 들어가 싸우다 열받으면 에이씨 불 질러버리고 나와버리고 여관 불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관에 부부끼리 가진 않겠죠. 옛날에 그 드라마 뭐지? 그 뭐 이혼작서 어쩌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완전 불륜 드라마 그 임성환이 쓴 거. 그런데 거기 보면 전노민인가 누가 그 와이프한테 우리도 여기 한 번만 가자 모텔. 그러니까 그 모텔까지 꼬셔서 갔는데 와이프가 절대 안 된다. 부부끼리 왜 그걸 거기 가냐는 거야. 그 정하면 집이 가자는 거야. 왜? 돈 아깝게 왜 들어가냐고 그래. 그죠? 그래서 막 전노민 사정해. 아, 그러지 말고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가자. 소용없어요. 절대 안 된대. 그 들어왔어. 그냥 할 수 없이 왔어. 그 남자 입장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게 맞는 거야. 그걸 왜 가? 돈 들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그래서요. 용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법하고 공법은 가능하면 전년도권 교재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집가 됐든 뭐가 됐든. 왜? 공법하고 세법은 매년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 세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양도세 바뀌고, 종합부동산세 많이 바뀌고, 재산세도 바뀌고, 그죠? 취득세도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개정 안 된 걸로 봐버리면 이러면 머리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본인이 다 찾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혹시나 자료 같은 거 보시면 문제집이 됐든 뭐가 됐든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세법 공법은 올해 거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저도 전년도 거 자료 있으면 봐도 좋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못 고치면 헷갈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도 만약에 올해 시험에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이래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왜?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소방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221페이지 3번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크게 볼 거 없죠? 과세 기준 6월 1일이고. 그죠? 토지는 납기가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나온 지분이에요. 7월 달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고 9월이죠. 재산세는 특별
특별징수 이런 거는요 볼 것도 없는 거야. 우린 특별징수 들어본 적이 없잖아. 왜?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징수 는 무조건 틀린 거야. 배우지도 않는 건데 그냥 틀린 거지. 보통징수 재산세는 우린 징수 방법 2개밖에 안 배워요. 신고납부, 보통징수 2개. 이거는 원천징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특별징수는 그게 뭐야? 세금 미리 띄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배운다 했잖아요. 작년 시험 문제에 왜 이거 종문에 지문으로 나왔었죠? 실제 정답으로, 그죠? X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따가 물납 있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